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도 지구로 갈게요. 자, 기본서는 83페이지. 83페이지에 용도 지구.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용도 지역에서 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됐는데요. 이 용도 지역에서 한 두 문제씩 10년을 꼬박 내다 보니까 이 용도 지역은 씨가 말랐어요. 4개. 그래서 요새 용도 지구 올해도 2개, 작년에 2개. 뭐 요새 용도 지구에서만 막 두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죠. 요새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용도 지구 의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용도 지구 이 지구자가 붙으면은 항상 의미는 일부 토지예요. 일부 토지, 일부 토지에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자, 용도 지구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용도 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입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킨다든지, 이 경관은 경치 또는 안전, 화재로부터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일부 토지에 정하니까 국지적이라고 그래요. 국지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정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정반대. 용도 지역은 전 국토에 빠짐없이 다 지정하는 개념이고요. 용도 지구는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된 땅은 없어요. 무조건 베이스는 뭐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다 모든 토지에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항상 용도 지역의 부수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용도 지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 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세게 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어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주로 용도 지구는 건축을 규제한다. 그래요. 개별적으로 건물의 높이 또는 구조 또는 외관, 자, 이런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용도 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적이라고 그래요. 유통상업적, 자, 이거는 유통기능의 증진, 도매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락동이나 노량진 이런 도매시장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 같은 데 와보면은 이제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옆에 이제 상가들이 쫙 밀집해 갖고 건축이 돼 있죠. 상가들이 쭉 지어져 있고 요 위에 뭐 돔 형식으로 이렇게 얹어놔 갖고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게끔 이 재래시장 같은 것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노불량한 상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에서 전기 스파크 튀어갖고 확 불났다. 그러면 그냥 한 동이 그 옆에까지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홀라당.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구의 유명한 시장 서문시장 거기서 하나의 건물에서 불나니까 한 동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유통상업적 이런 데가 화재로부터 아주 취약한 동네라고 그래요. 아주 화재로부터 위험 요소가 큰 것.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이름대로 화재를 예방하게 한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이 방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방화지구에서 건물 건축할 때는 목조 나무 같은 걸로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화재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하고요. 공자물 같은 거 설치할 때는 타지 않는 거, 불연 재료를 쓰도록 함으로써 이런 방화지구가 지정이 됐다. 건물의 구조, 재료 이런 것들을 규제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추가적으로 도모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통상업 지역의 안전 또는 기능을 더 증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용도 지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해서 개별적인 건축 제한을 담당하는 것을 용도 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구 의 한번 볼게요.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의 동그라미 또는 완화 동그라미, 완화 적용.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 제한, 이 개별 건축 제한을 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일부 토지에 정하고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적인 건축 제한하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용도지구의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에 더하는 용도지구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 동그라미. 그럼 역시 용도지구의 지정을 뭐 한대요?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용도지구의 지정이 곧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니까 용도지구의 지정권자는 이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써 있는 사람들 역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땅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이런 용도지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일단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 이 노란색으로 써놨는데요. 법률을 보면은 딱 용도지구가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 9개입니다. 그래서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 9가지 이게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가 되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물어보면은 다음 중 우리 국토법에 규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이 중에서 4개 주고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하나 껴갖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투기과열지구 그 지구로 끝난다고 용도지구 아닌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나중에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법이라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지구예요. 주택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하는 거지 국토법의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딱 9개.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 딱 9가지가 있고요. 자, 하나씩 그럼 목적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경관지구 한번 보면 자,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럼 경관이라는 말이 경치입니다.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 하면은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 그다음에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럼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이 말이 최고 높이를 규제. 건물의 최고 높이 딱 정해줘요. 뭐 40m 딱 정해놓고 이런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높은 건물들 일률적으로 규제합니다. 높은 건물 못 짓게 하는 것이 고도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일률적으로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높은 건물 못 짓게 하겠다. 건물 다 낮게 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겠어요? 주로 공항 주변이죠. 공항 주변. 그리고 서울에 김포공항 있죠. 김포공항 옆에 공항 주변 같은데 비행기 뜨고 내려야 되는데 건물 높은 거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 같은 데는 다 고도지구가 지정돼서 건물들 다 일률적으로 최고 높이를 규제. 높은 건물 못 짓게 제한하게 되죠. 그다음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런 재래시장 같은데 또는 건물 밀집지역 이런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방화지구. 그다음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죠. 풍수해. 풍수해가 뭐예요? 태풍, 홍수. 올해 2020년도에 우리 다 겪었죠. 하여튼 올해 2020년도 같은 해가 없었어요. 올해가 아주 암흑의 해요. 암흑의 해. 그냥 연초부터 역병, 코로나. 역병이 발발했다 그러죠. 역병이 그냥 발생해갖고 여태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역병. 그리고 올해 장마가 그냥 한 달 이상 져갖고 장마에 한 달 내내 비 계속 하고 밑에 지방 다 홍수나고 그랬죠. 홍수나고. 그 다음에 태풍도 그냥 3개가 연장으로 올라와갖고 밑에 지방 남도 다 쓸고 가버렸어요. 벌써 다 까먹었죠. 그래서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올해 다 겪었어요. 하여튼 2020년 같은 이 암흑의 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풍수해, 그다음 산사태, 그리고 지반 붕괴는 지진입니다. 지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경주 지진, 진도 4, 진도 5 이런 거 나니까 그냥 다 작살나는 거예요. 건물들 다 아파트 같은 거 넘어가고 그냥 또 피로티 구조라 그러죠. 요새 빌라 같은 거 보면 1층 기둥만 딱 세워갖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피로티 구조 이런 것들 엿가락처럼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저 포항인가 아주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피사의 아파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피사의 아파트 해갖고 지진 때문에 아파트가 한 1.5도가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파트. 아, 그럼 피사의 아파트. 이태리는 피사의 사탑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피사의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지진 같은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이 내진 설계 같은 거 요새 짓는 건물은 진도 7까지는 버틸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다 의무화돼요.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건축 제한하겠다. 이때는
방제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합니다. 그 일정한 지역을 보호하지 않은 게 보호지구. 그래서 여기까지 5개 쭉 봤는데요.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 고도지구는 높은 건물 규제,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 방제지구는 재예방, 보호지구는 일정한 지역을 보호. 그거 읽어봐도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딱 보면 된다. 그죠?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이름들 익히는 거예요. 용도지구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이라는 말은 마을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마을. 부락이라고 그러죠. 부락. 그거를 법률 용어로 취락. 영어로 빌리지 뭐 그러는데 하여튼 취락지구.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서 딱 끊으세요. 일단 용도지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게 한 지구다. 취락. 취락은 마을. 정비는 재개발. 그럼 마을을 재개발해 주려고 지정한다고 그러죠.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 주려고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취락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이 도로, 진입도로 같은 거 있죠. 아스팔트로 쫙 깔아주고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또 어르신들 사우나 같은 거 이런 것들 편의시설도 싹 갖춰주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 주려고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취락지구는 앞에 용도지역만 볼게요. 용도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합니다. 자, 우리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이해가 아니에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죠. 보전. 녹지지역은 보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 묶어갖고 비도시. 그러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저 우리 시골 같은데 주민들 유입돼 갖고 자연적으로 마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마을이 오래돼 갖고 노후화돼 있어요. 그냥 건물 주택들도 다 노화돼 갖고 다 흉가가 되는 거죠. 그럼 노화됐다 이런데 자체적으로 재개발하고 그럴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재개발 사업성이 없다 그래요. 이게 재개발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이 돼야 분양대금 받아갖고 공사비로 쓰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저 시골에 아파트 분양받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런 시골은 재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면은 주민들 다 떠나버리죠. 또 어르신들 다 돌아가셔갖고 그냥 유령마을 됩니다. 유령마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저 지방에 10년 내 소멸될 유령마을들 엄청 많아요. 지금 이 큰 문제요. 수도권만 맨날 개발되고 지방은 다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살기 좋은 마을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재개발시켜주겠다 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취락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시골 우리 마을에 시골 마을에 취락지구가 지정됐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살기 좋은 마을로 국가나 지자체가 재개발시켜주겠다 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 그럼 거꾸로 절대 이 취락지구는 무슨 용도지역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상 공업지역은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취락지구 지정 못해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개발 앤드 진흥지구 써 있는데 그냥 개발진흥지구. 앤드 그 지워버리세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라고 하고요. 개발진흥지구도 주로 비도시예요. 얘도 주로 비도시죠. 도시지역이 아닌 것, 보존할 곳인데 여기서도 일정한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대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등을 절대 보존하는 거죠.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국립공원 같은 거 이런 거는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관광지로 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진흥지구라고 하고요. 그럼 특정용도 제한지구, 얘가 이름이 또 기네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의 건물만 못 짓게 제한하겠다. 이게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주거,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그게 이제 공해공장 같은 거, 또 청소년 유해시설, 술집, 모텔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거기다 있죠.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특정한 시설이 특정한 건물, 특정한 건물의 입지라는 말은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고 얘는 주로 통학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 집에서 학교 다니는 통학로, 이런 통학로 옆에 술집, 모텔 이런 거 있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특정한 시설의 입지만 제한. 그래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특정한 건물만 못 짓게 제한하겠다. 이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다음 복합 용도 지구,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니까 복합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거기다 있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특정한 건물에 입지 건축을 완화해 주겠대요. 건축 제한 풀어갖고 복합적으로 토지용을 하겠다 하는 건데, 자, 우리 예를 들어갖고 주거 지역에서는 모텔 같은 거, 숙박시설, 건축 금지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숙박시설, 모텔 같은 거죠. 러브호텔 이런 것들 금지. 그래서 이 숙박시설 못 짓게 건축 제한하는데, 근데 이 숙박시설도 종류가 다양해요. 일반 숙박시설이 모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거 환경을 침해하니까 당연히 주거 지역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이 짓는 건물 중에 하나가 생활 숙박시설, 고시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택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거죠. 어려워갖고 보증금 몇백 낼 돈도 없어갖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내고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게 이 주택을 대체하는 게 생활 숙박시설. 그럼 얘는 주택을 대체해서 뭐 전세나 해소 등을 위해서 필요가 있는데, 생활 숙박시설도 숙박시설이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일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요. 이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주거지역이라도 생활 숙박시설 정도는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 제한을 완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이런 복합적으로 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얘들도 잘 물어봐요. 그 뒤에 말 딱 바꿔줘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합니다. 제한인지 완화인지 이것만 딱 바꿔갖고 물어보면 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제한이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이렇게 이름하고 연결해갖고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 복합 용도지구 밑에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가 있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는 없어요. 천만다행입니다. 그거 있었으면 또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딱 용도지구 법에서 규정하는 게 9개요.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 그런데 자, 용도지구 얘도 법률에서 9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5개 용도지구는 대통령령에서 3분이 또 들어갑니다. 3분.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도 법에서는 주거지역 이렇게 규정하는데,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6가지로 쫙 세분되죠. 마찬가지 이 용도지구 중에서 5개 용도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돼요. 그래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1, 2, 3, 4, 5 이게 그냥 작년 한 문제죠. 그래서 이 5개 용도지구만 다시 대통령령에서 작게는 2개, 많게는 그냥 5개씩 다시 세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종류하고 세분, 이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 알고 계신지, 이름을 알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부터. 그래서 이름만 정리하는데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의 3분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은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서 자, 용도지구가 다시 3분 됩니다. 먼저 경관지구. 자, 경관지구는 3가지.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자, 시, 특. 3개로 세분해갖고 지정하고요. 그래서 그냥 경관지구가 지정되는 게 아니고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3가지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죠. 그럼 자연경관지구부터 하나씩 볼까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그럼 산 주변의 자연 경치를 보호하는 게 자연경관지구. 우리 서울특별시 한복판에 남산 있죠, 남산. 이 우리 옛날에 남산 중턱에 뭐가 있었을까요? 외국인 아파트. 외국인 전용 아파트. 옛날에는 그냥 미국 사람 하면은 막 우르르 보고 그랬죠, 미국인. 요새는 뭐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산 중턱에 외인 아파트라는 게 있어갖고 외국인 전용 아파트 높은 거 있어갖고는 남산의 경치를 그냥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아파트만 보이는 거죠. 산의 경치를 다 가려버리니까 용감한 YS 대통령이 이게 철거해라. 철거 명령해갖고 요 밑에다 다이나마이트 쫙 설치해갖고는 카운트다운 3, 2, 1 꽝. 그래서 쫙 무너져 내리는 거. 자,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때 그 TV에서 그 중계해 주는 거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남산 중턱에 있던 외인 아파트 이거 다 철거해 버리고 남산 주변이 다 자연 경관지구. 그래서 남산의 경치를 침해하는 건물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주변에 자연 경치를 보호하겠다. 그거를 자연 경관지구.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그다음에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한대요. 그럼 중심지역 같은 게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남, 명동 이런데. 그래서 저 중국에서 관광객들 요새 안 오죠. 요새 안 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때로 불려왔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 뭐라고 불러요? 짱깨 그러면 안 돼요. 짱깨가 아니고 유커라고 그러죠. 유커들 서울에 관광하러 왔다 어디로 가요? 무슨 구로동 왕십리 구로동이라든지 저 망우리 이런 데가 그런 거 아니죠. 중심지역 명동 또는 강남 이런 데 관광하면서 쇼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동이나 강남 같은 중심지역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는데 건물 그냥 그지 같은 거 지어놨다. 이미지 다 베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역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건물도 멋지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중심지 경관지구, 이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돼서 그럼 중심지역에 건물 멋지게 짓도록 규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또는 수변이라는 것은 물가를 얘기합니다. 강가, 호숫가, 바닷가. 우리 서울특별시는 한강변, 리버사이드 막 그러죠. 한강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은 문화재 생각하면 되죠. 문화재, 불국사 같은 건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좀 경관지구 3개 읽어봤는데요.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보,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보, 특화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을 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이 가니까 이름만 알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논점이죠. 특화경관지구. 얘는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래요. 거기서 특별한 경관이란 2개를 얘기하네요. 수변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거를 특화경관지구. 그래서 이 특화경관지구, 저희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일반 경관지구로 세분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경관지구 없어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방제지구. 자,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데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럼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다.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게 뭐냐? 그 시가지죠. 시가지.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다. 자, 얘가 또 몇 년 전에 부랴부랴 신설된 건데 이게 뭐 때문에 신설된 거냐? 강남. 우리 서울특별시 제일 부자 동네 강남 한복판에서도 산사태가 나는 거죠. 우면산 산사태 나왔고 아파트 덮쳐갖고 5분인가 돌아와줬어요. 그래서 시가지에서도 산사태 재해가 발생하니까 시설 개선,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튼튼하게 축조해갖고 이런 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 그다음 자연 방제지구는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가, 이거는 태풍 피해, 하천가는 홍수 피해, 급경사지 주변은 산사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건축 제한, 건물을 못 짓게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방제지구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얘는 물어본다면 수단, 재해를 예방하는 수단, 그거 띡 바꿔갖고 물어보는 거죠.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곳이다. 틀려요. 시가지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합니다. 시가지 할 때 시, 시설 개선할 때 시 맞춰주면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역시 3가지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화하고 지정하죠. 역중생. 그래서 이 보호지구가 작년에는 정답이었죠. 그래서 요 3개씩 세분되는 거. 경관지구하고 보호지구 얘들이 제일 잘 물어봐요. 세분은. 이름 비싸버려갖고 제일 잘 물어보죠.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3가지로 세분화하고 지정하고요. 자, 하나씩 보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에 또 하나 지역의 보호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그 지역에다 경주 하나 써두면 되죠. 우리 경주는 뭐 수학여행 때 가보고 한 번 가본 적이 없죠. 저 경주 지역에 뭐 보존할 것도 많죠. 불국사라든지 뭐 석굴암이라든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자체를 보호하겠다. 이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지정된다 그래요. 근데 얘하고 비슷무리한 게 우리 좀 전에 봤던 요 특화경관지구예요. 특화경관지구 다시 옆 페이지 맨 밑에 볼까요? 특화경관지구는 수변 옆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 건물, 문화재, 불국사 같은 개별 건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게 특화경관지구. 그런데 다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한대요. 지역. 그러니까 앞부분 거의 똑같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냐 지역이냐 이걸로 또 달라요. 그게 25회 때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면 특화경관지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겠다. 이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름대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데요. 그 중요한 시설물이 뭐냐? 그게 핵심인데 우리 교재에 또 없어요. 거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설물은 딱 5개 있어요. 항만, 공항, 공용. 공용시설은 이제 공공업무시설. 우리 청사, 관청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시청, 구청, 정부종합청사 이런 것들 공용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정시설. 교정시설은 교도소. 우리 소위 큰 집 그러죠. 큰 집. 교정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자, 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이 5가지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자 하는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되고요. 5개니까 이게 재작년에 간평사 기출이죠. 다음 중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4개 주고 학교시설 해갖고 틀리게.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학교 X.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학교는. 그래서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이 5가지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같은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합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3개로 세분화하고 보호지구는 지정하고요. 그 다음 취락지구로 갈게요. 취락지구는 마을이라고 그랬죠. 마을을 정비, 재개발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취락을 정비합니다. 녹지 지역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 녹지나 비도시 저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한대요. 그럼 우리 시골 같은데 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 자연 취락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자연 취락을 정비하는 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취락 정비, 자연 취락 지구다라고 하고요. 자, 일반에서 집단 취락 지구,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 그래서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한번 지정하면 영구적 개발 금지.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해서 그냥 개발 못 하게요. 영구적으로 개발을 금지. 아주 세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한다 그랬고요.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원래 존재하고 있던 마을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마을은 계속 개발 못하게 규제하면 주민들 불만이 커지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을만큼은 국가가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 줄게요 해서 지정하는 것을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 채찍을 세게 가는 거죠. 규제를 세게. 대신 당근으로 제시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예요. 원래 있던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겠다. 재개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지정하는 것을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개, 집 앞글 졌다 하고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는 것은 집단 취락지구. 개, 집. 그다음 개발진흥지구로 할게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에 따라서 얘가 그냥 5개 제일 많아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 산, 관, 복, 특 5가지로 세분이 되는데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주거 기능을 중심. 주택 짓는 거죠. 그다음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는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용도 지구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그게 올해 31회 때 기출문제죠. 제일 쉽게 물어본 것 중에 하나예요.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그다음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는 관광, 휴양 기능 중심으로 개발. 복합 개발, 진흥 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개발. 복합으로 개발하니까 복합 개발, 진흥 지구. 그래서 이름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요. 마지막 거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거다 그렇죠?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야구장 같은 거 짓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야구장. 야구장 지으면서 옆에 편의시설, 주차장 뭐 이런 것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야구장 같은 거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 그거는 체육기능 여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한다. 이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이하고 또 특정용도제한지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랬죠.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이에 반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이게 말들이 그냥 비슷해갖고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런 이름 잡는 거 이것부터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이렇게 5가지는 다시 세분이 되었고 법령상 용도지구의 종류하고 세분들 우리가 쫙 이름만 훑어봤어요. 이름만. 그래서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 이게 9가지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 이 중에서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 특히 3개씩 세분되는 거 있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참 취락지구. 이 취락지구에서 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 정비한다. 집단 취락지구. 얘는 시험에서 그냥 거의 매년 나와요. 아주 잘 물어보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하는 것은 집단 취락지구. 개, 집. 여기까지 용도지구도 이름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이름 정도.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갖고요. 이제 90페이지로 와볼게요. 90페이지. 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우리 순서대로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자, 용도구역 얘도 의부터 한번 풀어보면 용도구역은 역시 구역자 붙으면 일부 토지, 일부 토지의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용도구역에서 용도란 독자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을 용도구역. 여기서 독자적인 목적은 좀 거창하게 나와요. 거창하게.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다음 토지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이런 국토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뭐 이런 거창하게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지금 봤던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2번에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2번에다 따로 썼어요. 그 말은 지역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지역지구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 토지용에 대한 규제를 아예 따로 정해갖고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이 토지용에 대한 규제도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 이제 봐야 돼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규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용도지역은 전국 토에 빠짐없이 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한 딱 3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가지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 그리고 저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그래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런데 용도구역은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해버리겠다. 이거는 용도구역.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지역, 그 다음이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순서대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고요. 역시 이름, 이 용도구역은 이름. 이 이름 갖고 또 잘 물어봐요. 이름. 그리고 자, 용도구역 각각이 다 독자적인 목적입니다. 독자적. 무슨 목적으로 정하는지. 그 용도구역은 5개가 지정권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고 이름이 뭐냐. 이런 것도 그냥 용도구역도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도시수입. 이렇게 앞글자 따면은 개도시수입. 5개 있어요. 5개. 천만다행인 거죠. 얘도 한 10개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딱 5개. 이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의의가 빠져 있어요. 용도구역은 간단하게 일부 토지의 독자적인 목적으로 정하고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하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개발 제한 구역 적어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소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밑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무자에다 동그라미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장,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갖고 보안상, 보자 동그라미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동그라미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대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결정해서 지정한대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고요. 자, 목적은 동그라미 친 거 2개입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 그걸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지역 개발되었고 살기 좋으니까 사람은 또 서울로 보내라고 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계속 들어왔고 이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필연적으로 주택난이 발생하죠. 택지난이 발생해서 계속 신도시 개발하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계속 신도시 개발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도시 그냥 냅두면은 큰 도시가 뻗어나가면서 옆에 작은 도시들 다 잠식한다 그래요. 먹어버리는 거죠. 또 이 서울특별시 계속 뻗어나가면서 옆에 인천하고 딱 붙어버려요. 그럼 인천 그리고 서울 다 역사적으로 문화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건데 도시가 딱 붙어버리면은 이런 정체성이라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녹지에다가 띠를 딱 둘러쳐버려요. 이런 도시의 외곽에다 녹지에 띠를 둘러친다.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서 일체 개발을 금지. 개발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성장해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정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치. 이게 가장 주된 목적. 그래서 우리 서울시든 뭐 인천이든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다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묶여 있는 거죠. 너무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걸 방치.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보안상.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합니다. 그럼 보안, 국가 안보 이게 보안이죠. 보안을 위해서 도시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이거 어디겠어요? 이거는 주로 휴전선 부근. 우리 휴전선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데요. 대치하고 휴전 상태죠. 휴전. 미친놈이 또 밑에 저 밑에 북한에서 밀고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전선 부근에 막 인구 100만 큰 도시가 있다. 전쟁하는데 볼모가 되는 거죠. 볼모.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휴전선 부근, 연천군 뭐 이런 데는 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돼 갖고 보안을 위해서 개발이 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자, 얘는 이름. 자, 얘는 이름부터 좀 봐주세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거 시험 볼 때까지도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 두 번째 용도 구역이고요. 지정.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거답했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거답했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는 또 국토부 장관은 절대 안 돼요. 국토부 장관 X.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목적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으로 몇 번 바꿔갖고 물어봤어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이거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식생이 양호하다. 이게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식생이 양호하다 이 말은 식물과 생태계, 나무 그냥 곱고 울창한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갖고 피톤치드 뿜뿜. 그리고 이런 고든 나무 이런 데 가서 우리들 뭐예요? 등치기 하고 막 그런 거 등치기. 막 이런 좋은 산이 있으면 이거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줄여갖고 이렇게 쓸게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서 이 산은 개발을 못하게 딱 제한해버릴 수가 있다. 그 얘긴데요. 자, 얘는 산 하나 놓고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처럼 크게 대규모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알아서 관할구역의 좋은 산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대표적으로 용마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럼 용마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 이거 누가 지정했어요? 서울특별시장. 용마산 개발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요 두 개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이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볼게요.